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 지속되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최근 아파트 입주율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매수 심리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집값이 내려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얼마 전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에 따르면 9월 전국 입주 전망지수는 47.7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4%나 하락한 수치인데요.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란 급변하는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를 뜻합니다. 입주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입주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전국 입주 전망지수는 100은커녕 대부분 60점대 이하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높은 곳은 서울 60.5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 36.3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최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원인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해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입주율이 낮아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율 또한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산연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6.8%로 전월 대비 2.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5월과 비교해서는 5.6%가 낮아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에서 적게는 4%대, 많게는 1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8월 기준으로 입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89.1%였으며 광역시의 입주율 71.3%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주율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매수 심리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9월 KB 월간 시계열에 따르면 전국 매수 우위 지수는 9월 21.9로 2008년 12월 2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0에서 200 범위에서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음,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음을 뜻하는데요. 전국 매수 우위 지수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전국 매수 우위 지수는 전년 동기 108.3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역시 106.2에서 24.9로 하락했으며 6개 광역시는 93.0에서 15.2, 기타 지방 113.6에서 33.9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는 121.2에서 16.5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주율 및 매수 심리가 하락하면서 전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에선 중구 동인동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전용 84제곱미터가 10월 6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피 2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 전용 84제곱미터가 마이너스 피 2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으며 인천에서도 오피스텔인 청라큐브 시그니처 전용 35제곱미터가 9월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피 2천만 원의 매물이 나왔으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피가 등장했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 플래티넘에서는 10월 7일 기준으로 전용 65제곱미터가 1억 원 마이너스 피가 붙은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서도 마이너스 피가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거래 절벽 현상이 분양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아파트 입주율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산연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4.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세입자 미확보 27.7%, 3위는 잔금 대출 미확보 21.3%, 4위는 분양권 매도 지연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의정부의 모 공인중개사는 구축 아파트 소유자 중에서는 신축으로 갈아타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기존 매물이 팔리지 않으니 잔금을 구할 수 없어 아예 분양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출액 감소 또한 입주율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 DSR 한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선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집값이 내려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산연에서는 입주율 저하를 막기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향후 분양시장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동안 관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에 집주인들이 매매를 전세로 돌려 전세 매물은 쌓이는 반면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반전세 월세로 수요가 몰려 수급 불균형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 시 세입자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14일 부동산 알백14 랩스 조사에 따르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말 대비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은 0.11%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 인천은 각각 6.25%, 3.93% 감소했습니다. 이어 대구 3.24%, 대전 2.83%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6.25% 떨어지며 전국 17개 시도 통틀어 최대 하락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자 아파트 전세값이 60.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전 속도가 지지부진해진 데다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더해지며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4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 중 하나인 인천도 하락세가 짙어졌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해당 기간 3.93% 떨어지며 14.33% 상승했던 지난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구의 경우 이 기간에 10.98%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매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시장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고평가된 탓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탄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입주 물량까지 대거 풀리면서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해당 기간 전세 가격이 0.31% 상승했지만 송파 -3.94%, 강동 -3.82% 등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탓에 전세 물량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전세 수요는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지난 3개월간 송파 2,830건에서 3,880건, 강동 1,363건에서 1,878건은 각각 37.1%, 37.7% 증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반전세나 갱신 계약 선호 현상이 짙어지는 분위기라며 신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값 하락이 이어지자 이른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은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매물은 최근 12억 원대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임대차입법이 도입된 2020년 8월 말 전세 가격이 14억 원까지 오른 것보다 2억 원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잠실일스 84제곱미터도 최근 시세는 11억에서 12억 원 수준으로 2년 전 최고 12억 14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꼽히던 경기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 경기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45% 올랐지만 일부 지역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신호선 정차 기대감으로 지난해 집값이 치솟았던 의왕시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해당 기간 2.88%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안양시가 2.65% 하락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안양시의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 천여 가구 넘게 입주 물량이 쏟아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어 광명시 -1.38%와 하남시 -1.46%, 화성시 -0.99%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경이 부동산 알백14 수성연구원은 이들 지역은 교통호재나 도심개발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이라며 최근 들어 투자 수요가 예전 같지 않아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한 데다 대단지 입주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설사만 배부르는 듯 분양가 봐라. 적당한 것 남겨 먹어야지. 지금 하락기에 후폭풍이 내년일지 내후년까지일지 모르니 올해 들어가는 건 자살이며 내년에도 관망이 많을 듯합니다. 내년에 경매로 사는 게 최고 좋을 듯해요. 부동산이 실사용자라면 분위기 보면서 매수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내려가는 중이니 관망하고 금리가 2번 정도 멈추는 타이밍이 좋을 것 같다. 달리는 호랑이에 힘들게 올라탈 필요 없다. 10,000원짜리 로또를 사는 것이 아니기에. 금리엔 장사 없지. 더 기다리면 대출해서 집 사라고 사정한다. 일본처럼 폭락하면 그때 생각해볼래. 긴축, 침체는 돈 써서 무언가를 사면 살수록 손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업, 정부도 주머니 닫는데 개인은 밀봉해도 어려운 판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해야지. 팔리겠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기존 주택 1년 넘게 정말 안 팔리는 경우도 많다. 역시 기존 주택 매도가 안 되어 신규 주택 매수로 가는 게 어려운 시기네요.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욕심 없는 집주인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원한다는 건 목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의 모든 전세 매물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 집값 폭락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전세가를 쉽게 못 낮추는 건 갭 투자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채울 수 없는 게 크죠. 그런 식으로 1주택자들이 많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소유했어요. 전세가 낮추면 잘 나갈 것 같은데 높게 해놓으니까 매물만 쌓이는 거죠. 이쯤 되면 답 나온 거 아니요.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게. 그렇다면 답은 기다리면 최저점 가져가고 정책이 오면 그때 사면 돼. 온통 투기한 물량들. 이번 기회에 투기하면 3대가 망한다는 걸 깨달을 만큼 폭삭 주저앉아서 다시는 투기판에 끼지 못하게.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